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이제 행보 일단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뭐 지방선거든 보궐선거든 내년 6월 선거에서 재신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국 대표는 작년에 창당하고 정치인이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 본인이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 네. 저는 정치를 중간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거든요. 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가 2심에서 유죄 선고가 났을 때인데 앞으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또 그럴 때 지지자들이 뭐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오든 네. 10년 이상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 강력한 정치인으로서의 권력 의지를 드러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다시 복귀한 것이면 사면 복권은 정치인으로서 다시 복귀한 것이다. 그렇죠. 정치인으로. 예, 그래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이제 가야 되고 네. 정치인에게 그 선거는 그 너무나 숙명 같은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 또 그때 보궐선거.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여기에서 조국 대표는 당연히 뭐가 네. 됐든 출마를 해야죠. 아하. 예, 그래서 그 지방선거로 경우에 예컨대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렇게 얘기가 좀 거론이 나오고 된 있고. 것 같고 예. 또 보궐선거는 현재는 뭐 인천 계양을 하고 충남 아산 뭐 이런 데가 보궐선거 확정됐는데 또 추가로 어디 가면 나올지 나올 수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죠. 네. 어쨌든 어느 선거가 됐든 조국 대표는 이제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죠. 국민들에게 이제 신임을 받아야죠. 신임을 받아야 된다. 예, 국민들의 예. 평가를 받는 그 계기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럼 뭐 정치니까 선거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언론 인터뷰에서 보궐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뭐 이 단체장 이거보다는 보궐선거가 맞다. 국회의원 다시 돌아온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도 네. 굉장히 그 큰 중요한- 정치적인 네. 의미가 있죠. 예, 서울시장 뭐 조국 전 대표는 사실상 이제 대권 주자로서 이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권 가도에 서울시장은 좋은 그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 출마가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부산시장은 부산시장은 네. 이제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 또 그렇죠. TK 예. 그 지역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카드가 조국 아니냐 이런 의견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카드는 조국 같다. 뭐 이런 의견 때문에 또 부산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이기면 그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전 그 광역단체장을 석권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부산에서 이제 조국 대표 나오는 이제 그 승리 가능성이 높고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죠. 네. 서울시장도 사실 이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좀 아주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딱히 부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어떤 서울시장 유력한 후보가 아직은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수 진보 쪽이 팽팽한 싸움을 만약에 벌인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카드 중에 하나는 또 조국 카드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이쪽 그 이재명 정부에서도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지역이니까 조국 대표를 유력한 그 카드로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국 대표의 역할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역할이 아니고 지금은 조국 대표는 중앙 정치에서 네. 정치 개혁 과제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조국 혁신당의 당세를 확장시켜야 되고 네.
조국혁신당을 대중정당, 수권정당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아하. 당 대표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음. 서울시장, 부산시장 역할이 아니라 당 대표로서 한국 정치 지형을 다당제 연합 정치가 가능한 지형, 정치 지형으로 바꾸는 네. 그것이 시대적 과제거든요.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 조기 정식을 내세우고 창당을 하긴 했는데 검찰 독재 조기 정식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네. 이제 남은 과제가 정치개혁 과제입니다. 양당제 폐해를 극복하고 다당제 정치연합이 가능한 연합정치가 가능한 정치정을 바꾸는 것. 이게 조국혁신당의 그 시대적 과제이고 네. 그리고 조국 대표에게 부여된 그런 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국 대표는 중앙 정치에서 정치 개혁 과제에 집중해야 된다. 다당제 연합 정치가 가능한 정치정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야 된다.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그런 것이죠. 뜻에서 보궐선거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의원님 보시는데 조국 전 대표와 따로 뭐 이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거나 의견을 주거나 그렇게 하시는 그럴 시간이 아직 없었죠. 아직 없었어요. 뭐그 아직은 이제 출소한 이후에 뵙지를 못했고 조국 대표께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의견을 들으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뭐 다른 생각을 가지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여러 의견을. 여러 의견을 들으시고 네. 본인이 이제 심사숙고할 것이고 또 당원들의 의견이나 의원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시겠죠. 그래요.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고, 근데 뭐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사면은 정당하나 사면이 입시 비리의 용서로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다. 윤준병 의원이 이런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사실은 저는 어떻게 그에 보십니까?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그 평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려운 정치적 결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 예. 사면에 대한 논쟁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해서 민주 진영 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여러모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기보다는 그 자체 사면에 대한 더 네. 이상의 그런 논란이 이제 사면은 정치적 결단인데 국민 대통합이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거든요.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다. 이게 정의의 회복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뭐 정의의 회복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국민 대통합의 측면도 있거든요. 국민 대통합을 위한 결단한 것인데 자꾸 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은 국민 대통합의 그 빛을 바라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광복절, 광복 80주년 맞아서 국민 임명식까지 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에 이제 광복절 사면에 항의한다면서 오지 않았더라고요. 국민의힘, 개혁신당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협량의 정치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릇이 작은. 예. 뭐 행사에 참석할 건 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공격할 건 공격하고 하면서도 이제 국가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광복절 행사이기도 하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취임식을 못 했잖아요. 못했죠. 탄핵 이후에 바로. 치러진 대선이어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취임식을 못했단 말이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다음 날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취임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취임식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결정할 문제고 그러면은 그 대선에서 진 쪽도 그 행사에 좀 참석해 줘야죠. 예, 같이 축하도 해주고 그리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지 네. 행사 자체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좀 그릇이 작아 보인다. 예, 협량의 정치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뭐 안철수 의원은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펼침막 이렇게 들고 또 있는 것도 봤었는데 뭐 그렇게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예, 예, 반대할 수는 있죠. 참 그래요. 이 광복절 이 경축식 그다음에 국민이 임명식 참 뜻깊은 그런 행사 시간이었는데 야당에서 불참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불참 그냥 국민들도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국민들이 네. 평가할 겁니다. 네, 결국 이제 국민의힘 경우는 뭐 이제 3대 특검의 그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는 네. 이제 정당 해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부 사정이 이제 복잡할 것이고 네. 또 안철수 의원이 이제 광복절에서 굳이 그렇게 펼침막을 하면서 광복절 행사에서 그렇게 네.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그런 걸 보이거든요. 정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인데 그런 광복절 행사 같은 데서는 그 광복절 행사 취지에 맞게 참석해주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비판할 부분, 반대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뭐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이것이 조금 더 품격 있는 정치의 모습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이제 지금 당권 도전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김문수 후보도 지금 당사에서 예. 보셨죠? 예, 이제 예. 농성하고 그렇죠. 있는 모습. 그렇죠. 예. 농성하면서도 뭐 PT 동작도 하고 뭐 누워서 이제 자전거 발로 이제 페달 돌리기 뭐 이런 것도 하고 태권도 정권 지르기도 하고 뭐 여러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 자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나 김문수 예. 전 의원,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네. 다 뭐 현재 이제 당권 이제 도전 중이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국민의 상황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짚어주셨는데